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태와 콩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송원 씨의 이제 창작 동화집인데요. 동화집인 만큼 이제 단편 총 5개로 이어져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비야 제비야, 두 번째는 줄무늬 다람쥐, 병태와 콩 이야기, 오늘 제수똥 튀겼네, 그리고 할아버지 새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이제 1900년대 이제 후반, 중후반 쪽에 이제 들어선 이제 서울의 모습, 서울 중에서도 이제 번화가가 아닌 좀 더 이제 더 소박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당시 이제 시대상에 이제 뭐 당시에 뭐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또 학생 운동 아니고 그 이제 노동자 운동, 이제 반독재 운동,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일단 하나하나 다 살펴 넘어가시면요, 제비야 제비라는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서울의 한 집에서 이렇게 배경이 도시인 걸 알 수 있죠. 이제 제비 한 쌍이 이제 날아오게 됩니다. 이 제비 한 쌍이 날아와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집에다가 집을 짓게 돼요.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집주인은 아닌데 이제 세련해서 살고 있는 가족은 이제 이 제비를 보고, 이 제비도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사는구나 하는데, 이 집주인이 이제 땅값 내려간다, 이 집값 내려간다고 이 집을 이제 허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허물게 되는데 결국엔 이 제비 한 쌍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매우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주인공하고 주인공 가족은 또 매우 슬퍼하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집주인이 이제 집을 팔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니, 이번엔 새 집주인이 이제 알겠다 했습니다. 이제 관리를 그 집에서 한다면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이 옆방에 사는 이제 아주머니께서 이제 또 이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 집을요. 그걸 보고 되게 이제 많이 실망을 하고, 또 이 주인공은 많이 이제 슬퍼를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 주인공의 아빠께서 이제 제비집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람 손으로 만든 집이다 보니까 제비가 잘 이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비가 집에 안 들게 되니까 결국엔 빨랫줄 위에서 이제 처절하게 계속 서 있다가 결국 알도 제대로 못 낳고, 알도 이제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깨져버리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끝에는 이제 가족이 모든 관리를 자기가 맡겠다 하면서 이 제비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제비가 옆에서 이제 옆집 이제 다른 집에서 이제 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새끼들이랑 같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비야 제비야는 이제 비교적 이제 해피 엔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줄무늬 다람쥐라는 책인데요, 이란 내용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와 할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할아버지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제 돼 있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할아버지 떠나신 이후로도 이제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계속 누워 계시는데, 이제 그걸 또 집안이 관리해야 되는, 이제 집안이 또 이제 그걸 이제 짐지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할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주인공은 그걸 보고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하면서 매우 놀라게 돼요. 그래서 매우 이제 놀라고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이제 허겁지겁 이제 할머니를 이제 지키겠다고 이제 주인공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잘 지키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얼마 있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주인공은 꿈을 꾸게 되는데, 여기서 할아버지가 등장하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멀리 떠나시는 꿈인데, 그 꿈에서 할아버지께서 이런 옷을 입으셨죠. 그래서 이후에 이 주인공의 집에 갑자기 어느 날 줄무늬 다람쥐가 오게 됩니다. 갑자기 오는데 그 줄무늬 다람쥐의 모양이 이 이제 무늬가 할아버지께서 입으신 옷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놀라고 이제 아이의 아버지도 놀고, 이제 아빠가 이제 많이 놀라가지고 눈물까지 이제 흘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외치는 그런 슬픈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결국 이제 할머니께서도 이제 여름이 되면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걸 이제 또 보시기 아버지께서 많이 충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제사를 지내고 이제 성소를 이제 갔을 때 이게 또 줄무늬 다람쥐 두 쌍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줄무늬 다람쥐가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이제 병태와 콩 얘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마른 콩, 젖은 콩, 그렇게 해서 과학 실험을 하는데, 이제 병태란 친구가 이제 마른 콩은 죽게 될 운명인데
생명이 그렇게 하면 쓰겠나 하면서 이제 이 콩에게 몰래 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이 애를 혼내시는 선생님께서도 이 나중에는 감동을 받으시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 오는 죄수 똥티어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운동회에서 이 주인공 친구가 이제 운동회에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대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루탄이 날라와서 운동회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최루탄은 이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데모를 하시니까 그거로 인해서 온 최루탄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의 이야기에다가 당시 시대상 이제 묘사하고 싶은 시대상 이제 얘기하면서 당시에 대한 얘기하고 코멘트를 남겨주게 되는데요. 이제 또 다음 얘기는 할아버지 새라는 이야기인데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 새의 주인공인 이제 봉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봉구는 자폐아입니다. 이 자폐증에 걸리게 된 이유가 이제 예전에 어떤 옆집 아주머니의 집에 이제 애를 맡겼는데, 그 아주머니가 얘를 싫어해가지고 우유에다가 매일 수면제를 타서 먹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겨우 자폐증에 걸리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매우 아껴주시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 말로는 이제 자기를 진정으로 이제 잘 챙겨주신 분이 할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봉구는 정신없이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를 다 외운 것 같은데요. 버스 노선을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새라는 이 제재를 통해서 이제 할아버지와 간접적으로 이제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결국 끝에는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이제 새가 되고 싶다고 외치면서 결국은 지하철에서 결국은 잠이 들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렇게 아주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봉구 이야기, 할아버지 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태와 콩 이야기, 이 창작 동화집은 매우 슬픈 이야기도 담고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읽으면서 많은 것도 느끼게 되고 많은 감정을 또 느끼게 됩니다. 네, 읽기 아주 좋습니다.